피프티 사태와 관련된 진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에 등장했던 내부 관계자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성별까지 바꿔가며 대역을 써서 가리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방송에서 내부 관계자로 나온 인물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 없었다 라며 전홍준 대표를 몰아갔습니다. 인터뷰의 대역 사용은 미리 고지했기에 핵심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그 알의 대처입니다. 그 알은 어트랙트 측의 반론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어트랙트 측은 그 알 측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연락이 닿지 않아 항의성 공문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알 방송 시점이 가처분 소송 판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키나 역시 그분이 월말 평가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더 알고 싶다라며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어트랙트도 이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대상자 신원불상으로 고소한 상태라 SBS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영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최근 이 인물에 대해 파악했다며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어트랙트 직원이 아닌 더기버스에서 5개월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더기버스가 면접을 보고 사무실에서 일한 디자이너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더기버스의 투자 제안서 PPT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단 5개월 일한 직원이 월말 평가에 전홍준 대표가 단 한 번도 안 왔는지 어찌했는지 알고서 전 대표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월말 평가 때 이 직원을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더기버스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트랙트에서 월말 평가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 알 측이 해당 내부 관계자의 명함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 유튜버는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더기버스에게 외주를 맡긴 것이다. 홍보팀 디자이너로 뽑아 월급은 어트랙트 돈으로 나갔다. 명함과 근로계약서 전부 어트랙트로 명시되어 있었기에 그 알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 그 이후의 대처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했는데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그저 후속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임에도 이러한 대처를 보여준 그 아래 대중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고소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소장은 이미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변수는 그 알 측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 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인터뷰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알 측에서 취재한 인물에 대해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 그 알 제작진의 태도가 취재 중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에서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이면서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터뷰 때는 정반대로 냉랭하고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들 사이에 더기버스 측 직원과 인터뷰를 하고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트랙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서 그 알 또한 취재 방향이 어트랙트에 대해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알 측의 어트랙트 관계자가 핵심 자료를 주며 다뤄달라고 한 것들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더기버스 관련 내용은 모두 넘겨주고 멤버들과 관련한 내용은 멤버들을 지켜달라며 넘기지 않았습니다. 핵심 자료는 더기버스와 피프티 화상 채팅 내역이었습니다. 당시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의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됐던 시점에 더기버스와 유일하게 소통했던 만큼 강력한 템퍼링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한 제작진은 어트랙트에게 별로 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취재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듯한데요.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확실한 증거가 모두 있지만 어트랙트의 증거는 무시하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인터뷰가 전부인 멤버 측의 인터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 상황에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한 것은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키나가 멤버들과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키나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알 수 있는데요. 키나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만 공개했을 뿐 다른 멤버들과 가족들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멤버들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보였습니다. 키나가 남겨둔 안성일 대표와의 녹취록도 앞으로 분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안 대표와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만큼 장황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데요. 녹취에서 안 대표는 두 가지의 큰 거짓말을 합니다. 먼저 저작권 지분이 변경된 내용이 샘플 양식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키나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6.5%에서 0.5%로 바뀌었으니 충분히 이상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저작권 협회에서 지분율 샘플 양식에 원래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우기는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인을 위조한 것에 대해 대리로 해도 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저작자들이 해외에 있다 해도 팩스로 받으면 그만이지만 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대리로 사인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키나의 사인에 대해서도 너가 사인 안 했잖아. 그런데 저작권 협회에서 너가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희한하게 합니다. 사실 키나는 첫 번째 6.5%의 지분율 때도 두 번째 0.5%의 지분율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성일 대표는 너를 배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소수라도 준 거다라고 마치 배려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데모곡에 랩이 없어서 새롭게 작사를 한 것이니 원래는 키나가 받아갈 지분이 없다는 이상한 말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던 랩을 키나가 만들었으니 키나에게도 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안 대표는 여기에 데모곡 이야기를 끌어와서는 데모곡에 없었으니 키나가 새로 만들었어도 키나에게 지분율은 원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대체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내용을 사회 경험이 없는 멤버들이 들었을 때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안 대표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 대표는 배 기사가 작사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요. 저작권 협회에서 확인하면 지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살까봐 안 밝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부분을 얼만큼 작사했는지 배 기사와 안 대표를 제외하곤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누가 작사를 했는지 밝혀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인데 안 대표는 오해 생길까봐 밝히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당당하다면서 대체 왜 이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키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작사했는지도 모르는 배 기사가 대뜸 자기보다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6.5%와 0.5%의 차이는 꽤 큽니다. 10억의 수익이라고 예를 들면 6.5%는 6,500만 원의 수익을, 0.5%는 5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굉장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키나가 언제부터 안 대표를 의심했는지 그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키나의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입니다. 갤럭시는 전홍준 대표의 사례도 있었듯이 자동통화 녹음 기능이 있지만 아이폰은 자동 녹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키나가 별도로 녹취를 했다는 것이고 이 시점에 이미 안 대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대표는 멤버들에게 본인들을 키워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키나는 홀로 끙끙 앓다가 저작권 전문가인 지인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키나 혼자 이 내용을 들었다면 그렇게 또 흐지부지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저작권 전문가가 이 내용을 들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이 통화를 계기로 키나는 안 대표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한 7월 20일 이후에 녹음한 또 다른 녹취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추후 그 내용들도 밝혀질지는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나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서 그날부터 멤버들과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해온 키나는 피프티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멤버들이 함께 돌아가야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니 멤버들을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이때만 해도 각자 집에 있었기에 만나러 오는 멤버들에게는 차비까지 주면서 제발 같이 돌아가자고 수차례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키나는 멤버들에게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멸시뿐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생각해볼게 라고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일부 어머니가 우리 애랑 연락하지 마라. 어트랙트 첩자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굉장히 큰 상심을 하게 되지만 다행히 이때 어트랙트 관계자와 소통이 됐고 상심한 키나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하면서 키나가 돌아오게 됩니다. 키나는 돌아오면서 멤버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키나 복귀 시점이 멤버들이 7차 입장문까지 냈던 그 입장문 내기 직전인데요. 3인방이 구구절절 자기들 병 얘기할 때 키나만 빠졌었습니다. 바로 입장문 내려는 걸 알고 키나가 자신의 이름은 빼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요. 이는 멤버들이 유일하게 들어준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입장문을 올리지 말자는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피프티로서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까지 밝혀졌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입장문 내면 이제 진짜 피프티 활동 못하게 된다. 마지막 여지는 남겨두자고 키나는 계속해서 사정하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호소에도 불구하고 호소 1시간 뒤 입장문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프티라는 팀을 지키고자 했던 키나의 절규는 입장문으로 가려졌습니다. 7년 동안 참고 버틴 마지막 결정체였는데 입장문과 동시에 피프티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를 다시 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3인방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정산금을 외치던 3인방은 위약벌로 인해 정산금은 물 건너간 듯 보이고 반면 키나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미국 활동을 하러 미국 현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더기버스 직원 혹은 3인방의 지인이라는 이야기가 돌던 조는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끝으로 SNS 계정을 폭파하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에게 신상까지 탈탈 털렸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어트랙트로부터의 소송을 피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네티즌들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조롱하는 많은 증거를 확보한 만큼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그 처벌을 피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기버스와 3인방의 미래 모습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밝혀질 진실은 또 얼마나 큰 놀라움을 자아낼까요? 미국에서의 키나의 활약을 기대하며 사기꾼들의 심판의 날 또한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